넌 왜 항상 전화를 안 받니? 지엄한 시애미가 전화를 하면 신호가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지 어떻게 돼 내가 한 번도 바로 받을 때가 없니? 말씀드렸잖아요. 전 직업 특성상 핸드폰을 그때그때 바로 확인하기 힘드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연락하라고요. 아들한테 할 말이 있고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지 너한테 할 말을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하니? 지금은 시간이 있나 본데 그럼 지금 전화해. 죄송합니다. 방금 전 퇴근하고 지금 지하철로 이동하는 중이라 통화는 어려워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이 문자로 얘기해야겠네. 그래서라니요? 그래서 임신은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있잖니? 척이면 척이지 너 나랑 몇 년을 고부했니? 결혼한 지 4년 됐으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지도 4년 됐겠죠. 됐으면 됐지 됐겠죠는 뭐니? 넌 말투가 뭐랄까 항상 꼬투리 잡는 식이라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뭐가 있단 말이야. 어머니랑 4년 고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어머니한테 물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끄러워. 내가 얼마나 우아한데 천박한 너가 어떻게 나랑 같단 거야? 빈정대는 그딴 소리는 됐고 임신은 했니? 임신을 확인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연락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넌 무슨 여자가 그렇게 임신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니들보다 더 늦게 결혼한 내 친구 며느리들은 다들 임신해서 애를 낳고 둘째까지 가졌다고. 만날 때마다 입이 귀에까지 걸려서 자랑질을 해대는데 난 뭐니? 죽어도 임신 못하는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친구들도 못 만나게 생겼어. 아니 너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대체 왜 그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거야? 난 결혼하자마자 큰아들을 낳았고 이듬해 바로 연년생으로 네 남편을 낳았잖니?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말씀은 아마 20번은 더 들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봐야죠. 그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병원에서 배려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정말로 믿었니?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순진하면 바보라는 말 들어 얘.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 의사도 사람이니까 예외가 아닐 테고 따라서 의사 말이 꼭 정답은 아니란 거지. 남이 하는 말은 그냥 절반 정도만 믿으면 된다는 엄마의 가르침도 받은 적 없니 넌? 네, 그런 교육은 받아본 적 없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어머니랑 이런 말하는 거 불편하니까 다음부턴 할 말 있으시면 제 남편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전화하면 민폐를 끼치게 되잖니?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넌 여자니까 괜찮지 어떻게 남자랑 비기니? 더구나 임신은 여자의 일인데 남자인 우리 아들한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니? 임신은 여자 남자의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의 일입니다. 누가 그걸 모른다니? 어쩜 넌 말끝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대는지. 너랑 말하면 피곤하고 기빨려서 반나절은 누워서 충전해야 해나. 그럼 될수록 저와의 접촉은 피해주시는 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랑 접촉하면 기분이 꿀꿀해지니까 당분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 연락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사으로. 나다. 어머니 당분간 저한테 연락하지 않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틀 연락하지 않았잖니? 그래서 임신은 했니? 내 손주는 생겼어? 네, 생겼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니? 아니, 어떻게 겨우 2, 3일 만에 아이가 생겼단 말이야? 어찌됐던 임신을 했다니까 다행이긴 하다. 난 네가 영원히 임신을 못할 줄 알았거든? 평생 손주도 못 안아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라니? 그러게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손주를 드디어 안아볼 수 있게 돼서 좋으시겠어요. 어디 나만 좋니? 네 남편도 좋고 너도 좋지? 글쎄요. 아니 너 아까부터 시답잖게 여기는 그 태도 대체 뭐니? 임신을 했음 좋아서 팔짝팔짝 뛰어야지 꼭 남의 일을 얘기하듯 무심하게 툭툭 한마디씩 던지기나 하고. 너 혹시 임신한 거에 대해 불만 있니?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몰래 피임약을 먹었는데 계획 밖에 임신을 해서 기분이 꿀꿀한 거야? 세상에 난 네가 그렇게 은큼한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기뻐해야 해요? 아니 방금 임신했다고 하지 않았어? 내 손주가 생겼다며?
어머니 손주는 맞지만 제가 임신한 건 아니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니? 어머니 아들이 딴 데서 씨를 뿌려서 딴 년을 임신시켰다 그 말입니다. 뭐야, 어머 우리 아들한테 그런 재주도 있었다니? 뭐라고요? 아니 난 걔가 너만 좋아하고 네 편만 들길래 너만 바라보고 사는 순정남인 줄 알았는데 지도 남자라고 밖에서 딴 여자를 보고 다녔단 게 신기해서 그래. 그게 그렇게 좋고 재밌어요? 재밌지 그럼 재미없니? 네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충격 받고 보니 어때? 이제서야 4년 전 너한테 아들을 송두리째 뺏기고 업장이 무너지던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 제가 어머니 아들 내연녀예요. 첩인가요? 사고방식이 너무 토 나오게 역겨워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 나도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분가하겠다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서 벌린 입을 닫지 못했었어. 30년을 넘게 같이 살아온 아들이 날 버리고 너랑 단둘이 살겠다고 할 때 난 하늘이 무너지고 태양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암흑을 봤어. 그리고 그 암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둡게 내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네가 버림받고 나한테 손주가 생겼단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쫙 개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지. 그래요. 참 좋으시겠어요. 너 설마 남편의 혼외자를 네 새끼로 받아들이고 키우겠다고 하는 뭐 그런 멍청한 짓은 안 할 거지? 그럼요. 바람피고 애까지 만든 개쓰레기는 보기 좋게 차버려야죠. 끝까지 싸가지 없기는. 하도 내 손주가 생겼다고 하니까 건방지게 노는 네 꼴을 다 용서해주는 거란 거 알고 이혼하고 꺼져.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니까 꺼져도 네 아들이 꺼져야지. 이젠 반말까지 하겠다. 못 배워먹은 것. 넌 그렇게 잘 배워먹어서 바람피고 애까지 만든 아들놈을 두둔하고 좋아서 해벌레 해 있니?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피는 뇌가 장식인 내연녀랑 고부하면서 지옥에 낙확 떨어져라. 3개월 후. 난데 아직 나 차단하지 않은 거 맞지? 이게 누구더라 아들이 바람 폈다고 춤을 추고 좋아하던 늙은 여우 아니던가? 너랑 그런 농담하던 시절마저 너무 그리운데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재혼해주면 안 될까? 임신한 새며느리 배를 어루만지면서 할머니 식태교를 하느라 바빠야 하실 분이? 대체 무슨 이유로 천년 같은 젖며느리를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애원하시는 건가? 서운하고 원통하고 상처투성이인 네 마음은 잘 알고 있어? 그 상처를 내가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줄 테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너가 최고였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지키면서 내가 아무리 무식한 소리를 해도 재미있게 받아쳐주던 너가 최고였어. 직장도 다니고 때 되면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우리 집에 오면 구석구석 청소해주고 정리해주던 네가 양반이었어. 왜요? 내연녀 그녀는 그렇게 안 해주던가요? 임산부인데 그런 건 늙은 CM이가 알아서 해야지 아기 가진 사람까지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나신 꼴 보기 추해요. 임신은 무슨 임신? 임신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녀는 그냥 우리 아들한테 기생해서 놀고 먹으려고 수작을 부린 불려우야.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남편까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집안 남자들이 그년만 싸고 돌고 내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집안일도 몽땅 다 나한테만 떠맡기고 내가 그년을 좀 시켜먹으려고 하면 날 시집살이나 시키는 못된 시모라고. 또다시 며느리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그년을 위해 30년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안주인인 날 내쫓으려고 할 수가 있니? 남자들은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어떻게 젊은 년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집에서 놀기만 하는 그년을 보면 내가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될까? 제가 들어가면 그녀는 어쩌고요? 너만 들어오면 그녀는 당장 내쫓을 거야. 그년이 그렇게 쉽게 쫓겨날려는 줄로 아시나 봐요? 본처가 들어오면 지는 퇴출해야지 지가 안 나가면 어쩔 건데? 그년 아빠랑 오빠가 그 동네에서는 이름난 양아치던데 여직 모르셨어요? 뭐 양아치? 이혼하기 전에 위자료 받으려고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집 구석 아주 더러운 집구석이던데요. 하도 더럽고 무섭게 놀아서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피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여직 모르셨어요? 그걸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현 상태를 개변시켜보겠다고 무의미한 발악을 하는 거겠죠. 사람은 가끔 희망이 아닌 절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괜히 희망을 가지면 삶이 힘들기만 한데. 절망을 하고 모든 걸 포기하면 지옥 같은 현 생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돼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나더러 다 포기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싸가지 없는 년의 종년 노릇을 하란 말이니? 그게 그쪽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전 그렇게 믿는 쪽이에요. 인생이란 건 노력하고 발악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대로 마음 편히 사는 것이라고요.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니까요. 나더러 다 포기하고 지옥에서 살란 말이니? 그러는 넌 무서운 그것들한테 위자료도 못 받고 포기했니? 전 삼촌이 변호사라 지식의 힘으로 무식한 그들의 주먹을 가뿐히 눌렀는데요. 근데 그쪽은 그런 빽조차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어요? 싫어 싫어 싫단 말이야. 다 늙어서 내가 왜 며느리년 뒤나 닦아주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내가 종년이니 내가 왜 며느리년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까지 신겨줘야 한단 거야? 그녀는 지가 무슨 조선시대 공주인 줄 알고 내가 유모인 줄 아는 무식한 년인데 어떻게 나더러 영원히 그년 시중을 들면서 살란 거야. 그렇게 손주가 욕심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가야 하는 그년이 아기나 다름없네요. 영원히 크지 않는 아기 안고 우쭈쭈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던 할머니 노릇 평생 신물이 나게 하면서 살면 좋죠. 너 지금 날 놀리고 있니? 내가 이렇게 되니까 우스워? 그래, 우스워. 너무 우스워서 4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거든. 4년 동안 너한테 당한 시집살이 하나하나가 잠 안 오는 밤이면 주마등처럼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짜증났었는데 오늘 네가 이렇게 징징대는 꼬라지를 직접 보고 나니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뻥 뚫리네. 역시 최대의 복수는 내 손이 아닌 남의 손을 통해 내 원수의 목을 조르는 것이구나. 난 그냥 싱글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놀고 있었을 뿐인데 원수 같은 전시모가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해주니까 고맙다. 이게 또 반말이네 이런 싸가지. 이년도 저년도 다 싸가지들 뿐이야. 며느리년들은 하나같이 다 싸가지들이란 말이야. 큰 며느리년도 너도 새며느리년도 며느리년들은 다 원수야. 그래, 연년생 두 아들을 낳고 콧대 세우고 배 내밀고 다닐 때는 오늘날의 비참함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큰 시련이 올지는 상상도 못하겠지. 죽는 그날까지 쭉 그렇게 젊은 여우년 뒤나 닦아주면서 살아 못된 할망구야. 그 후 전 전시모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재혼해줄 수 없냐고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적 있습니다. 와이프가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와이프 오빠한테 죽게 맞았다고. 지옥 속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술 먹고 처울기에 그쪽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전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4년 동안 안 생기던 아이를 재혼 후 3개월 만에 임신한 걸 봐서 불임은 전 남편 그 인간이었겠죠. 며느리 주제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잔다는 게 말이나 돼. 다른 식구들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하는 게 며느리의 책무이거늘? 6시가 돼서 날이 훤할 때까지 퍼져서 잠이나 자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뭘 어쩌자는 거야? 어차피 내가 하는 밥인데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밥하면 되는 것이지 잠자는 시간까지 당신한테 간섭받아야 해? 그리고 내가 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 한다고 했잖아. 옛날 어머니들도 밤늦게까지 촛불 켜고 식구들의 해진 옷들을 바느질하고 새끼 꼬고 해가 뜨기도 전부터 일어나서 불 지피고 물 깃고 밥하고 빨래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전통인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잠이나 펑펑 자냐 그 말이야. 합가를 했으면 시부모가 어려워서라도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밤낮으로 부지런을 떨어야 이쁨 받지. 사람이 그렇게 곰처럼 미련해서야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받고 시부모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겠어? 당신 오늘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이 조선시대야. 지금이 물 깃고 불 지펴서 밥하고 바느질하고 새끼를 꼬는 시대냐고. 몸은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영혼은 조선시대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왜 어머니도 안 하는 짓을 나한테 강요하고 난리야?
어머니도 이 집안의 며느리이고 아버님 부인인데 왜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만 동동거리고 잠도 못 자고 일해야 하냐고. 당신 이러려고 부모님이랑 합가하자고 했어? 부모님이 당장 돌아가실 것처럼 밥도 못 해 드시니까 빨리 합가하자고 그렇게 엄살을 떨어서 합가를 결정했는데 정작 이사 와서 보니 부모님 두 분 다 완전 팔팔하시고 목소리도 나보다 더 크고 식사량도 나보다 더 많잖아. 아픈데도 전혀 없는 분들이 하루 종일 먹고 놀기만 하고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으셔서 내 식구의 살림은 몽땅 다 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심지어 난 맞벌이까지 하는데 잠도 자지 말고 집안일하라는 희한한 발상은 대체 어떻게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야? 내가 잠도 안 자고 집안일하면 예민하신 아버님 어머님은 또 며느리년이 시어른 잠도 못 자게 한다고 난리가 난단 걸 몰라서 그래? 시끄럽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하던가 그건 당신이 지혜를 펼치기 나름 아니야. 암튼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지 마. 사람은 살짝 배가 고프다 하는 상태를 유지할 때 뇌가 제일 활성화돼서 집중력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잠도 살짝 부족하다 하게 자는 것이 몸이각 기관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거야. 그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잠 적게 자고 그 시간에 집안일하고 부업하면 되겠네. 난 잠이 많은 타입이라 괜히 수면이 부족하면 본업에 지장이 갈 거라 그렇게는 절대 못해. 아니, 이 여자가 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 며느리는 원래 잠을 적게 자야 한다고. 4시간 이상 자면 엄마가 혼내겠다고 해서 난 나름 당신 생각해서 귀띔해주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긴커녕 오히려 발끈하기나 하고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은 아직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고 하는 거야?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제일 부지런한데 내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입에서 나오신데 어머니는? 집안일 바깥일 다 하는 내가 부족하면 어머니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노인네겠다. 본인이 쓰던 수저 하나도 싱크대에 갖다 놓지 않고 본인 속옷도 손빨래하지 않고 세탁바구니에 양말이랑 속옷을 그대로 넣어두고 안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뒤엉켜서 뒹굴어도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을 줄도 모르시는 어머니한테서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열받지. 내 수면 시간까지 간섭하고 내가 하는 살림이 눈에 차지 않아서 불평불만만 있다면 분가하면 되겠다. 맏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랑 합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분가해서 날 불효자로 만들겠단 거야? 합가는 쉬워도 분가는 당신 마음대로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로부터 결혼 생활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적어도 6년은 더 같이 살아야 돼.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 당신도 자연히 우리 집 며느리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무조건 인내해. 인내는 여자의 가장 큰 미덕이야. 뭐? 인내가 믿어? 당신 요즘 대체 왜 그래? 합가하고부터 완전 딴 사람으로 돼버린 것 같아서 너무 생소하잖아. 당신 변했구나? 아니, 난 하나도 변한 거 없어. 이제야 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당신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온 것일 뿐이야. 부족한 걸 일깨워줘야 하는 것 또한 남편인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은 아프지만 이렇게 충고하는 거니까. 내 말 고깝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맏며느리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래. 이게 뭐가 심사숙고할 일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미칠 것 같네. 지금 회사에 도착했으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 봐.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해물탕 먹고 싶으니까 준비해놔, 알겠지? 얼마 후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기온이 영하 15도인데 제가 자는 방에 보일러를 꺼버린 거로도 모자라서 자고 있는 저한테 찬물을 끼얹는단 게 실화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지르신 거예요? 뭐지? 네가 지금 나보고 짓이라고 했니? 네, 짓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자다가 어머니한테 찬물 세례를 맞아야 하는지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했지. 넌 내 아들보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내 아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넌 6시가 다 될 때까지 펑펑 자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하늘 같은 남편이 출근하는데 엎어져서 잠이나 자는 건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네 친정에서는 시집가서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쳤니? 며느리 앞에서 친정 혼혼하는 거 제일 질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제 친정을 들먹이세요? 어머니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착하고 또 온화한 저희 엄마를 모욕하지 마시라고 했죠? 뭐야, 네가 지금 네 앞이라고 감히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가 괜히 시엠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마구 깨물려고 덤벼드는 게야. 이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얹혀 사는 주제에 지방 가구랑 주방 도구를 지 맘대로 새로 정리정돈하고 음식도 우린 짜고 매운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허구한 날 멀건 돼지죽 같은 것만 만들어대고 네 친정에서는 그딴 걸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엔 우리 집만의 요리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죽어라고 지요리법 지청소법만 고집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대놓고 날 무시하고 엿먹이자는 것밖에 더 있어? 그렇게 본인 요리법이 좋으시면 직접 해드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리랑 합가한 걸 무슨 가정부를 들인 것쯤으로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다 떠맡기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잔소리만 해대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도 타박이면 본인들끼리 사셔야지 왜 합가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대요? 어머니, 아버님을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합가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 감사함을 알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하고 뭐 하나라도 도우려고 애써야 어른이지. 시애미 자리가 먼 벼슬이라도 되느냐 키도 작은 주제에 절 아래로 내려보려고 애쓰기나 하고 표정은 항상 비 오는 날처럼 을씨년스럽고 입은 항상 왕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튀어나와 있고 목소리는 항상 얼음같이 차갑게 얼어있고 눈꺼풀은 쌍꺼풀 수술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항상 아래로 내리깔고 있고 제가 집안에 있는 게 그렇게도 보기 싫고 그렇게도 불만이에요? 그럼 제가 집에서 나가줘요? 그래 나가. 처음부터 난 내 아들만 집으로 돌아오길 바랬지 너까지 데리고 오란 말 한 적 없어. 그래도 착한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도 마누라라고 데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일 뿐 솔직히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위로 쪽재진 눈도 사나워 보여서 싫고 콧구멍은 돼지코 같아서 밥맛 떨어져서 싫고 뱀대가리처럼 생긴 엄지손가락도 징그러워서 싫고 옆으로 푹 퍼진 볼넓은 곰 같은 네 발도 정말 싫어. 앞으로 내 손주가 널 꼭 닮은 괴물 같은 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도 안 올 지경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밉상인 네가 해주는 밥도 먹기 싫고 해준 빨래도 입기 싫고 너랑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같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게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은데 넌 내 집에서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고 쿨쿨 잠이나 자고 있으니까 그 꼴을 보고 내가 찬물을 끼얹지 않고 참을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제가 싫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허락하시지 말지 그러셨어요. 결혼 인사 갔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셔놓고 결혼한 지 반년이 넘은 이제 와서 대체 왜 그러세요? 그땐 우리 아들이 잘못된 주식 투자로 있는 돈을 다 잃고 3년 만난 여자한테서도 버림받고 여러모로 힘들어하던 시기라. 내 아들이 원한다면 어떤 여자든 받아들이기로 타협한 것이지 결코 네가 마음에 들어서 허락한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3년 만난 여자는 집안도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부잣집이고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애교도 많아서 꼭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줄 알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우리 아들 친구라는 인간이 그 애를 낚아채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은 분명 걔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야. 그랬다면 나도 마음에 차지도 않는 너랑 한 집에 살면서 지옥 같은 날을 보내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이쁘고 똑똑한 여자가 제 남편 같은 인간이랑 3년을 만났단 게 전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긴 그 인간이 가면을 쓰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결혼 전에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따뜻하고 온화하고 세심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니 부모님이랑 합가한 이후에는 완전히 본심을 드러내고 와이프를 가정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부려먹고 무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무대뽀로 나오는지 두고 보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한테 찬물 세례까지 받고 보니 천년의 사랑도 다 식어버린 느낌이네요. 그래, 사랑이 식었다니 잘 됐네. 그럼 이젠 우리 집에서 나가면 되겠네? 언제 나갈 거니?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쿨하게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니까 고맙다. 그럼 이혼 서류는 나중에 우리 아들더러 보내라고 할 테니까 그 사이 맘 변했다고 매달리지 말고 무조건 이혼이다 알았니? 네,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앞으로 고생이나 바가지로 하세요. 대체 누가 무슨 고생을 한단 거야?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죠. 몇 시간 후. 퇴근하고 오니까 당신 짐이 몽땅 다 사라졌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며 짐 싸서 나갔다며? 아니, 대체 누구 맘대로 함부로 이혼하겠단 거야?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야 하는 게으른 난 당신네 집 며느리 될 자격이 없어서 이혼하고 인연을 끊기로 한 건데 뭔 문제라도 있어?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꺼버리고 자고 있는 며느리 몸에 찬물을 끼얹던 시모가 적극 이혼을 지지하길래 어머니 말씀에 따르기로 했어. 아침 6시까지 쿨쿨 자는 며느리라 미안하고 반기지도 않는데 눈치도 없이 남편 따라 시댁에 들어간 멍청한 여자라 미안하다? 집안도 인물도 성격도 네 전 여친보다 못한 여자라 미안하고 이제 더 이상 벌어서 네 밑으로 밀어넣을 생각이 없는 매정한 여자라 미안하고 편의점 알바나 다니면서 한 달에 겨우 80만 밖에 못 버는 널 버리고 이혼을 결심한 모진 여자라 미안하다? 아니, 무슨 미안함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미안하면 미안한 짓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난 절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다시 들어와. 알잖아,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 하긴 아직 다 못 갚은 빚도 있는데 한 달에 겨우 80만 벌어서 어떻게 빚 갚고 공과금 내고 입에 풀칠하고 살겠어. 그 주제에 나보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말고 부업하라는 개소리를 한 네가 진정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간 인간이다, 그지? 맹세코 그건 내 진심이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버릇을 들여야 한다고 해서 그랬어. 마누라는 원래 그렇게 초반에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셔서 그 말에 따랐을 뿐이야. 내가 니네 집 애완견이니 버릇을 들이게? 진짜 어이없고 재수없는 집 구석이잖아. 나이 처먹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지 아들이나 제대로 다스릴 것이지. 멀쩡한 남의 딸을 가르치겠다고 덤비고 날뛰던 멍청한 애미가 끝내는 모자란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서 속이 시원하시겠어? 지 아들 곁에 있는 내가 그렇게도 눈꼴이 시렸다고 하니까 이혼하고 내가 사라져주면 좋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바탕 잔치를 치러야겠어? 우리 아직은 부부고 우리 엄마가 아직은 당신 시어머니인데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이젠 남편도 아니고 시애미도 아니야. 순순히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동안 니들이 나한테 보낸 카톡 내용을 첨부해서 이혼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끝까지 갈 준비가 다 돼 있거든. 그 후 자신의 아들이 겨우 알바나 하는 몸이고 그동안 며느리가 번 돈으로 공과금 내고 먹고 살았단 거란 시모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이혼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무시하고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한 짓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한참 떨어진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전 남편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빚은 갚아야 하는데 대인기피증으로 이를 추가하기 어려웠던 탓으로 전 남편은 결국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었고 한량 같은 시부는 아는 척도 하지 않는 바람에 시모가 식당에 나가 일해서 아들 빚을 갚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직장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이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고 실패한 결혼 때문에 받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지요. 방금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아빠 위급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가셨대. 수술이 잘 돼서 안심했는데 갑작스레 상황이 안 좋아지신 거래. 지금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오늘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옷이랑 필요한 거 좀 챙겨서 가려고. 아깐 정신없어서 자기한테 미처 연락 못했는데 지금 당장 연차 내고 집으로 와줄 수 있지? 응, 내가 왜? 왜라니, 우리 아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고 했잖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당연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만 가면 되지 굳이 나까지 갈 필요 있어? 우리 아빠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장인어른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 내가 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한 지 2년 된 연인 사이 아니니 우리? 부모님도 우리가 같이 사는 거 다 아는데 우리 아빠 병문안도 같이 안 가겠다고? 그냥 사랑해서 동거하는 것이지 결혼 전제로 동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예비 신랑도 뭐도 아닌데 그런 내가 가족들만 모이는 그 자리에 가는 건 누가 봐도 오버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게 좋겠다고 동거를 제안한 건 너 아니니? 난 그 말을 결혼 전제로 하는 동거라고 믿었는데 넌 아니었단 거야? 그럼 그냥 살림해주고 밥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랑 동거했단 말이니? 설마 내가 자기를 가정부로 써먹으려고 동거를 결정했겠어?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동거를 제안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의심 안 했으면 좋겠어. 날 사랑한다면 나랑 같이 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안 가려고 하는 게 난 좀 황당한데.
내가 가면 니네 엄마 또 결혼 독촉하실 거잖아. 지난번에 네 생일 때 같이 식사할 때도 언제 결혼하냐는 말씀을 꺼내서 분위기 순식간에 얼어붙은 거 기억 안 나?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나이가 올해 32살인데 이젠 그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소망 아니니? 솔직히 전에는 일도 바쁘고 해서 잘 몰랐지만 30살을 넘기니까 나도 몰래 살짝 흔들리게 되더라. 이젠 그만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이대로 기약도 없이 동거만 해야 하는지. 너란 사람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고민되지만 답이 안 나와서 슬프기도 하고 또 심란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게 벌써 반년이야. 말 나온 김에 오늘 그냥 시원하게 물을게. 너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니? 결혼할 생각이 있으니까 동거하는 거지 내가 뭐 아무 여자하고나 같이 살 남자야? 그럼 언제 결혼할 생각인데? 그 물음은 너무 어려워서 대답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왠지 널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그러다가 애를 낳으면 난 영원히 가정이라는 족쇄에 속박당해서 자유의 생활이란 게 없어지게 되잖아. 속박이라니 너한테 있어서 난 족쇄와도 같은 존재란 말이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일을 예로 들어봐도 그렇잖아.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안 가도 되는 자유가 있지만 결혼을 한 사이라면 죽으나 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사위의 책임을 갖고 가봐야 하는 거잖아. 그런 거 자체가 난 귀찮단 말이야. 난 어디까지나 사랑을 하고 싶을 뿐이지 가족이 돼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생로병사는 인간의 자연적인 삶의 과정인데 부모님의 생로병사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언제까지고 사랑 타령이나 하면서 지편한 대로만 살겠다는 건 그냥 이기적인 발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결혼은 좀 천천히 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 거야? 결혼도 안 한 나한테 자기 부모의 문병까지 강요하는 너가 더 이기적인 건 아니고.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난 널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넌 아니었나 봐. 남자 나이 32살이면 결혼하기 이른 나이도 아닌데 언제까지 천천히란 말을 입에 담고 살 거야? 정말 실망이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자. 그럼 언제 돌아올 거야? 몰라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시면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장례식이요 뭐요 며칠은 걸릴 수도 있어. 회사에서는 일주일까지 편리를 봐줄 수 있다고 배려해줬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내 밥은 어떻게 밑반찬이라도 몇 가지 해놓고 가지 그래. 우리 아빠 장례식 말까지 나온 이 상황에 지금 밑반찬 말이 입에서 나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님 나랑 우리 부모님이 우스운 거야? 아 그럼 어쩌라고. 그럼 그냥 엄마네 집에 가서 며칠 있다 올까? 엄마네 집에 가면 엄마가 따뜻한 밥도 주고 빨래 청소도 다 해주실 거잖아. 맘대로 해. 알겠어. 방금 엄마한테 연락해봤더니 기꺼이 집에 와서 며칠 있으라고 하네. 결혼도 안 했는데 굳이 나까지 갈 필요 없다고 하셔. 우리 엄마는 우리보다 30년 가까이 더 사신 분이니까 엄마 말이 100번 지당한 말씀일 거야. 바쁘니까 더 이상 카톡 보내지 마. 자기 지금 뭐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아빠 발인보다 더 긴급한 상황은 없어서 전화 안 받았어. 마지막까지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드리고 싶었거든. 돌아가신 분은 정말 안 됐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잖아. 지금 당장 돌아와주면 안 될까? 자기가 필요해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없는 이 시기에 이런 말하는 거 좀 눈치 보이기는 한데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새벽에 화장실에 가셨다가 쓰러지신 거 아빠가 발견하시고 바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진단 받으셨어. 말도 어눌하게 겨우 하시고 하반신마비가 오셨고 의사 말로는 전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하는데 어쩜 좋아?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하던 엄마한테 이런 무서운 병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온 집 식구가 지금 파닉 상태인데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 너네 남 얘기하듯 그렇게 무심하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이제 놀러 다닐 수도 없고 집안일도 못하고 폐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살아계시잖아. 뭐라고? 우리 아빠는 영원히 나와 우리 엄마 곁을 떠나서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니네 엄마는 그래도 살아계시잖아. 아직 효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니? 그리고 남 얘기하듯이 아니고 남 얘기 맞잖아. 우린 결혼도 안 한 동거인일 뿐이니까 남 아니니? 말 정말 서운하게 한다. 한마디 한마디 말해서 얼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졌다면 미안해.
근데 우리 아빠 쓰러지시고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나도 똑같은 감정 느꼈으니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빠 임종은 그렇다 쳐도 장례식장도 안 찾아준 널 보며 내 가슴에서는 얼음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러내렸어. 말했잖아, 난 결혼도 안 한 몸인데 장례식장에까지 가는 건 좀 불편하다고.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건 너가 다 이해하고 납득한 일 아니야? 아니, 납득이 아니라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대꾸를 포기한 것일 뿐이야. 자기 마음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집에 오면 내가 자기 눈 보며 정식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빨리 집에 와. 난 지금 너가 필요해. 왜 청소랑 빨래가 밀려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니? 그것도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런 하찮은 일보다 엄마 문제가 더 심각해. 우리 엄마 쓰러지시고 우리 집 지금 완전 개판이야. 알다시피 우리 집에 여자라고는 엄마 한 사람밖에 없잖아. 집안일은 평생 엄마가 몽땅 책임져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시니까 우린 이제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하단 말이야. 아빠도 나도 남동생도 할 줄 아는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누워 계시는 엄마 간병까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집 이제 어쩜 좋아? 손발이 멀쩡한 성인이 셋이나 있으니까 서로 노력하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겠어? 평생 어머니한테 해받기만 하고 살았으니까 이젠 모든 걸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 법이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빠랑 우리 형제 다 출근하는데 누가 집안일을 하고 누가 엄마 간병을 하냐 그 말이잖아. 간병이 어려우면 요양병원 같은 데라도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엄마가 시설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설사 요양병원에 가 계신다고 해도 어쩜 평생 거기 계셔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 그리고 아빠 식사랑 집안일은 또 어쩌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고 하면 나보고 어쩌란 거야? 자기 집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남인 나한테 자꾸 말해봤자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자기네 집 일에까지 책임감 갖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 결혼할까? 뭐라고? 너 계속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어쩜 이게 하늘의 뜻일지도 몰라. 더는 방황하지 말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살라는 니네 아빠의 뜻일지도 모르고 안 그래? 헛소리도 좀 적당히 해. 아니 난 진심이야. 우리 그냥 결혼하자. 지금이 제일 베스트 타이밍인 것 같아. 결혼해서 우리 본가에 들어가서 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넌 더 이상 힘들게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편히 전업주부 할 수 있고 나랑 아빠랑 내 동생은 마음 놓고 직장 다닐 수 있어. 어쩜 그게 진정한 가족의 완벽한 그림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니?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다니고 경력 쌓고 승진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노력했고 얼마 전에 과장 자리에 겨우 올라간 내가 왜 이 타이밍에 직장을 그만둬야 한단 거야? 여자들은 원래 결혼하면 다들 직장 그만두잖아.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키우고 그러다 보면 직장 제대로 다닐 수 있겠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자기 회사 동료들을 보면 알 거 아니야. 그냥 좀 솔직해지면 안 되는 거야? 집안일 해줄 가정부와 니네 엄마 간병해줄 간병인이 필요하니까 결혼해서 집에 눌러 앉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지 그래. 속이 뻔히 보이는데 날 생각해주는 척하는 그 말본새가 너무 가소로워서 토 나올 지경이잖아. 뭐 토나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우리 결혼은 안 했지만 사랑해서 2년이나 같이 산 사이 아니야? 혼인신고만 안 했지 2년이면 부부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쓰러졌다고 하는데도 와보겠단 말도 한마디 없고 결혼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심드렁해서 비꼬기만 하는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1%도 너무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2년이 아니라 10년을 같이 살아도 우린 그냥 서로한테 책임질 필요 없는 동거인일 뿐인데 뭔 부부. 우리 아빠가 쓰러지고 돌아가셔도 코빼기도 안 내밀던 인간이. 지 엄마가 하반신마비가 오니까 나랑 결혼해서 날 공짜 노예로 평생 써먹겠다고? 네 눈엔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이니? 이 상황에 네가 결혼하자고 하면 얼싸 좋다고 가서 혼인신고하고 니네 집에 들어가서 기꺼이 종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얼마나 날 우습게 봤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 황당한 말을 입에 내뱉을 수 있는 거야? 사랑한다면 시련도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야? 생로병사는 삶의 자연적인 과정이라며? 사랑한다면 삶의 자연적인 과정도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빠가 쓰러지고 장례식 치를 때 네가 곁에서 예의를 차리고 진심을 보였다면 나 이 결혼 절대 망설이지 않았어. 네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기로 했을 거야. 근데 이젠 아니야. 너무 늦었어. 뼛속까지 이기적인 네 본심을 다 알아버린 지금에 와서 너랑 결혼할 수 없어.
지금 집에 가서 내 물건 다 가지고 나올게. 집은 네 이름으로 계약한 거니까 네가 해야 해. 5년을 만나고 2년을 동거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겨우 이만한 일로 헤어지겠다고? 좋을 때만 곁에 있고 역경이 닥치면 헤어지는 게 무슨 사랑이야? 그 말 그대로 너한테 돌려주고 싶어. 나 필요할 때만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래. 그 후 저는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다 가져나오고 남친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친네는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새 남자가 돼지굴 같은 집에서 매일 배달음식이나 시켜 먹으면서 산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동거를 결정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냥 결혼을 기다린 제 자신이 제일 바보 같아서 속상하지만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온다면 전 남친과의 일을 다 털어놓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분과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일 파티에 참석할 준비는 제대로 했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왜? 나름대로가 아니라 내 얼굴에 똥칠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해야지. 이번 파티에는 업계에 내노라 하는 사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시니까. 무조건 최고의 여신이 돼야 한다고 내가 대체 몇 번을 얘기했어. 장소에 맞는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미인 선발 대회도 아니고 꼭 최고의 여신이 돼야 할 필요 있어? 사업은 거치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과 실력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 난 말이야, 여자가 내 앞에서 사업 얘기하는 거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넌 그냥 내 약혼녀로 내 뒤에 서서 날 내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설교 따위는 필요 없어. 다른 사모님들보다 더 기품 있고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로 나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만이 너의 임무라고 하는데 내 말 뜻 모르겠어? 노력은 하겠지만 외모는 타고난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최고의 미인이 되라는 거야? 세상에 돈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어딨고 못 해낼 일이 어딨어? 문 밖에만 나가면 발에 차이도록 많은 게 성형외과인데 넌 그런 데는 관심도 없지? 난 부모님이 주신 얼굴에 굳이 칼 대고 싶진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뜯어 고쳐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잘못된 거야? 와이프가 이뻐야 사업도 잘 되고 운도 트인다는 걸 왜 모르는지. 너가 그러고도 사모님이 돼서 날 제대로 내조할 수 있겠어? 여러 번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사업은 외모나 거칠애가 아니라 끈기와 성실함으로 신용을 쌓고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 난 너가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부모님이 어렵게 일구어 오신 사업을 어떻게 더 성장시키겠는지에 집중하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 누가 들으면 네가 내 엄마인 줄 알겠네. 그딴 설교는 됐고 내일 무조건 미용실 가서 머리랑 화장 풀 세팅하고 제일 비싼 드레스 입고 파티장에 와. 난 내 약혼녀가 인물도 없고 촌스러운 데다 센스도 없는 여자라는 말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알겠어. 최선을 다해 내 매력을 최대한으로 어필해 볼게. 다음 날. 얘 이게 대체 얼마 만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쭉 못 봤으니까 10년 만인가? 아까 파티장에서 널 보고 나 완전 놀랐잖아. 사람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봐도 분명 너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 걸어봤는데. 정말 너가 맞다는 말에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잖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촌스럽고 말수도 적고 졸업한 다음에 동창회에도 별로 안 나오길래. 네 수준에 딱 맞는 평범이하의 남자 만나서 어디 한 구석에서 매일 쌀 걱정하고 간장, 소금 걱정이나 하면서 조용히 사는 줄 알았는데. 내노라 하는 사람들만 참석한다는 어제 일급 파티장에서 널 보다니. 나 진짜 내 눈을 의심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글쎄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당연히 놀랍지. 너가 드레스 입고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도 놀라운데. 곁에 근사한 남자까지 동행하고 있었단 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설마 네 남편이니? 아니지, 그냥 파티 파트너일 뿐이지? 내 약혼자인데? 뭐, 약혼자, 설마 네 약혼자가 막 사장 뭐 그런 설정은 아니지? 설정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 약혼자가 맞고 사장은 아니지만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인데? 아니 네 주제에 어디서 그런 백마왕자를 만났단 말이야? 내 주제에? 너 지금 네가 8년 만에 갑자기 연락 와서 속사포처럼 신뢰가 되는 말만 골라서 쏘아대고 있다는 자각은 있니? 왜 내가 너한테 이런 불쾌한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단 거야?
기분 나쁘니까 그만하지? 못 보던 사이 너 많이 까칠해졌다? 고등학교 때는 누구한테나 자상하고 착했던 네가 갑자기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 역시 돈과 권력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지? 무슨 소리야?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 같은 거랑은 친구로 지낼 필요조차 없다 뭐 그런 뜻이니? 네가 무슨 수로 그렇게 멋있는 남자랑 약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약혼 그거 별거 아니다. 결혼하고도 쉽게 이혼하는 판에 약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진심 그 외모로 그렇게 잘난 남자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대꾸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답장 안 할게. 내가 너보다 100배는 더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왜 내가 아닌 너 같은 여자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신데렐라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백마왕자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단 말이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비결이 뭐니? 할 말이 없으니까 무시하겠다? 감히 날 무시한 거 꼭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내가. 2달 후. 미안하다? 뭐니? 네 약혼자를 뺏어서 미안해. 뭐라고? 누구를 뺏었다고? 나 방금 네 약혼자랑 혼인신고했다? 넌 이제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다 그 말이야. 차기 사장인 그 사람은 못생긴 너보다는 미인인 날 선택했고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전하자. 남자답게 나랑 아기를 지켜주겠다고 기분 좋게 장담했고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올리겠다고 약속했어. 난 이렇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여자로 재탄생했는데 넌 어쩐다니? 사모님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했는데 다 잡아놓은 큰 물고기를 나한테 통째로 뺏긴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네가 내 약혼자 상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했다 그 말이야? 너 같은 여자도 마다 않는 남자라면 나 정도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파티에 온 고객 정보를 몰래 열어서 네 약혼자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는 온몸을 던져 네 약혼자한테 꼬리쳤는데? 그나저나 남자들은 참 단순하단 말이야. 좋아하고 끌린다고 몇 번 안기는 척했더니 바로 넘어오는 거 있지?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못난 여자였으면 그렇게 쉽게 날 버리고 나한테 왔을까? 너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된다는 건.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딴 년이 나타나서 유혹하고 채갈 게 분명하니까 괜히 날 원망하고 저주하는 짓 하지 마. 원망은 무슨? 어차피 그 결혼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차에 너가 뺏어가주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거든. 무슨 소리야, 고민이라니? 사실 그 사람과 난 정략 결혼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와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이 회사를 일으킬 때 그 사람 할아버지한테서 꽤 큰 자금을 융통받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에 손주들이 크면 결혼시키자는 말씀을 꺼내셨고 그렇게 우린 약혼하게 된 거야. 요즘 세상에 정략 결혼이란 게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보니까 자상하고 재미있고 또 진취적인 사람이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면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꽤 큰 생각의 차이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결혼 후 그런 큰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지 고민이 됐었어. 이 결혼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님 파혼해야 하는지 어려운 고민을 하느라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가 나타나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줘서 고맙다. 약혼 한 몸으로 신부의 동창이랑 바람핀 놈은 버리기로 결론 내렸으니까 그렇게 욕심나면 네가 주워가. 다만 곧 사모님이 돼서 호강할 거라는 뭐 그런 개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꿈에서 깨는 게 좋을걸? 왜냐면 차기 사장이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니까. 뭐,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차기 사장이라고? 근데 어떻게 네가 사장이 된단 거야? 아까 다 얘기했는데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꼭 이렇게 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게 하더라. 우리 집에서 경영하고 있는 지금의 회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으켜 세운 회사고 우리 집에는 자식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차기 사장직을 맡겠다는 건데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 집안이 부자가 아니라 니네 집이 부자고. 너랑 파혼하면 그 사람은 사장도 뭣도 아닌 평범한 인간이 된단 말이야? 이제야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니?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면 그 인간은 우리 회사 차기 사장직에서 제명될 뿐만 아니라 아예 직장조차 잃게 되는 거야. 왜냐? 현 사장인 우리 아빠는 딸인 날 두고 바람핀 인간을 우리 회사의 요직에 그대로 둘 분이 아니니까.
사장도 아니고 직장도 없는 잘생긴 백수 데려가서 잘 살아라? 혼인신고한 거 축하하고 조금 이르긴 하지만 순산하기 바란다.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아니, 이게 다 뭘 한 거야? 이건 다 네가 엮어낸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잠시 후 주희한테 다 들었어. 차기 사장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황당한 말. 사실 아니지? 사실 맞는데? 애초에 회사 창시자가 우리 할아버지고 지금 그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은 우리 아빠인데 그런 우리 가문의 사업을 남이 손에 맡긴다는 게 말이나 돼? 사장직은 나한테 준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그건 나랑 결혼했을 때 하는 얘기지. 약혼 여인 날 버리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그년을 임신까지 시킨 놈한테 어떻게 사장을 시키니? 아니 그럼 난 어떻게 하란 거야? 그동안 너랑 함께 여기저기 파티에도 참석하면서 여러 사장님들한테 얼굴을 알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빠지란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뒤에서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 남들이 뭐라고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사는 지금의 네 수준으로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을 텐데. 아니 난 무조건 사장이 되고 싶고 또 돼야 해. 난 어릴 때부터 꿈이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고 이제 곧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흙수저 삶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렇게 금수저가 되고 싶으면 네 실력으로 네가 회사를 세우고 경영해봐. 이런 말 염치 없는 거 잘하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염치 없는 말이란 걸 알면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네가 뭐라고 한들 내가 널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아니잖아. 너도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린 이제 불가능하단 걸 잘 알고 있잖아. 버스는 이미 떠났어. 한 달 후 나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시모 때문에 정신이 잘못될 것 같아. 젊은 게 펑펑 놀지 말고 직장 찾아서 일하고 월급을 몽땅 자기한테 바치라고. 눈만 뜨면 잔소리하고 강요하는데 완전 돈에 미친 인간 같단 말이야. 임산부한테 놀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고. 어쩌니 꽤 유난스러운 시모 같은데? 그게 임신이 아닌 게 뽀록 났단 말이야. 저번에 침대 시트에 생리혈이 묻은 거 깜빡하고 바로 씻지 않은 걸 시모가 발견했고 임신도 하지 않았으면서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멀쩡한 지 아들 발목을 잡고 사장직에서 끌어내렸다고. 나한테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온갖 히스테리를 다 부린 거로도 모자라서 앞으로 난 영원히 일해서 자기한테 바치래. 사장 아들한테 기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지 꿈을 무참하게 짓밟은 나쁜 년이니까. 나보고 평생 자기한테 월급 바치고 집안일도 몽땅 다 하고 노예처럼 살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저런 미친노인 내가 다 있어? 나 이혼하고 싶어. 더는 이대로 못 살겠어. 그럼 이혼하면 되지. 나더러 뭘 어쩌라고. 절대 이혼 안 해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미친노인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로 2억 내놓고 이혼하래. 안 그럼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나 어쩌면 좋아? 그 남자 그냥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제발 네가 다시 데려가. 뇌에 곰팡이가 핀 놈을 내가 가져와서 뭐하니?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두 번 다시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 그 후 전 주의를 차단했습니다. 언젠가는 후회에 눈물을 흘리는 꼴을 꼭 보고 싶어서 차단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녀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속 시원히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멍청한 그녀는 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모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혼도 못하고 온갖 집안일은 물론 알바까지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이야. 수연이 성인 되고부터 연락 안 했으니 5년은 넘었네? 그러네. 수연이는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없이도 잘 자랐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쁘고 착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야. 그딴 건 됐어. 그깟 딸이 잘 됐던 못 됐던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 없어. 뭐? 이쁘면 어떻고 착하면 뭐 또 어떻단 거야. 그래봤자 나중에 시집가면 그친 기집애 아니야? 기껏 돈 들여서 키워봤자 결국은 축소석에 주는 꼴이 나는 게 딸 키우는 짓이야.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 자격 없는 건 진지게 알았다만 이 정도로 한심한 인간이었니 당신? 아무튼 난 당신이 낳은 딸보다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이 훨씬 더 이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고 희망이야. 아, 그 상간녀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가졌다고 나랑 우리 수연이 버리고 상간녀랑 재혼한 주제에 뻔뻔하게도 내 앞에서 그 아들을 입에 올리니 15년도 더 지난 일을 또 끄집어내니? 여자들은 참 피곤해. 자기가 매력이 없어서 버림받은 걸. 소도 아니고 자꾸 남의 탓으로 되새김질하면 어쩌잔 건지. 이젠 그만 잊을 때도 되지 않았어?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우리 모녀 버리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이혼한 주제에 인간이라면 적어도 우리 수연이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정상 아니니?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해? 10년 동안 매달 50만씩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동안 내가 그 양육비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돈이면 귀한 내 아들 장난감을 대체 얼마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야. 양육비는 우리 수연이가 받을 당연한 권리야. 이혼하고 지금까지 입학식과 졸업식을 몇 번이나 반복할 동안 당신 한 번이라도 아빠로서 참석해 본 적 있어? 수연이한테 전화 한 번 아니 문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없잖아. 한 거라곤 겨우 양육비 조금 낸 것밖에 없으면서 그걸 지금 불만이라고 털고 있니?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야? 우리 수연이도 성인 된 지 5년이나 됐고 이젠 양육비도 안 받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 말은 왜 꺼내는 거야? 내가 준 양육비 그거 다 돌려달라고 연락한 거야. 내가 준 양육비 덕에 잘 컸으니 이젠 키워주는 애를 갚아야 인간이지 안 그래? 뭐라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남자애라 먹는 것도 장난 아니고 운동이요 학원이요 아주 돈 먹는 아마가 따로 없어. 내가 공장 다니면서 조금 벌어봤자 먹고 쓰면 그치고 우리 아들한테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주기엔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준 양육비 다시 다 돌려줘. 수연이 취직해서 잘 벌고 있다며? 그럼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남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쯤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핏줄? 남동생? 장난하지 마. 5년 만에 연락 와서는 사람 혈압 올리지 말고 당장 꺼져. 나한테 그따위로 나오면 후회할 텐데. 뭐? 내가 수연이 직장 찾아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렵게 사는 부모랑 동생 외면하는 나쁜 년이라고 소문나게 해줘도 괜찮겠어? 콩가루 같은 가족사로 회사에서 개꼴망신 당해도 아무 상관없지? 대체 어디까지가 개차반 같은 너란 인간의 끝인 거니? 애타게 아빠를 부르는 10살 된 수연이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상간녀랑 쌩하니 집을 나간 이후 한 번도 애 보러 온 적이 없는 인간이 이제 와서 딸 직장에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겠다고? 너가 그러고도 애비니? 누군 애비가 되고 싶어서 됐어? 그 기집애만 없었으면 내가 강제로 양육비 낼 일도 없었고 매달 양육비 빠져나가고 거지처럼 살 일도 없었어. 내 덕에 그동안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인간이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싹퉁머리 없는 걸 내가 이제라도 애비 이름으로 가르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래. 뭘 어떻게 가르칠 건데? 수연이 직장이 어딘지는 알고 찍고 까부는 거야? 그거야 구청에 가서 알아보면 되겠지. 아님 돈 좀 주고 알아봐주는 데다 부탁해도 되고 피 같은 내 돈 6천만 원만 받아낼 수 있다면 그깟 푼 돈이야 얼마든지 투자해야지 안 그래? 양육비를 다시 받겠다는 인간은 듣도 보도 못했어. 세상에 둘도 없는 또라이란 거 다시 한번 인정해줄게. 뭐라고? 그동안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준 덕에 그나마 없는 살림에 보탬이 된 거 하나 생각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내 딸 밑에서 밥 벌어먹고 살라고 인심을 베풀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양육비를 토해내지 않으면 딸 직장에 가서 깽판치고 양아치 같은 행패를 부리겠다고?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네 마누라는 내가 책임지고 경찰에 넘길 테니까 고등생 아들 데리고 호랍이 돼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이 여편 내가 뭘 잘못 처먹었나? 내 와이프를 뭘 어디로 넘겨? 능력이라고는 없고 나이만 먹은 아줌마 주제에 뭐? 경찰?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 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 어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누가 상스럽고 천박한 상간녀 아니랄까봐. 네 와이프 퇴근할 때마다 반찬 훔쳐서 가방에 몰래 넣고 가고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몰래 돈 빼돌리는 추악한 짓을 하던데 몰랐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단 거야? 그 사람이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 반찬 가게가 우리 수연이 가게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 엄마가 매일 일하러 나가고 집을 비운 덕에 수연이 쭉 집에 혼자 있었어. 처음엔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랑 간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혼자 해먹기 시작하더라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철이 빨리 든단 말이 꼭 우리 수연이를 두고 하는 말 같았지. 그런데 아이가 만든 거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정갈하고 깔끔한 반찬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렇게 요리에 빠져서 살다가 대학에서도 요리를 전공했고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한식당 알바를 하면서 실력을 키워왔어. 그딴 말은 듣고 싶지 않고 그게 내 와이프랑 뭔 상관이란 거야? 그러니까 당신 상간녀가 일하는 반찬 가게 사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수연이란 뜻이잖아.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런 우연이 세상에 어딨어? 더구나 수연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안단 거야? 임신했으니 그만 이혼하고 물러나라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던 추악한 그 나짜 영원히 머릿속에 박혀서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10살밖에 안 된 애한테 니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면접을 통과시키고 받아줬단 말이야? 우리 인생을 똥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도 몇 단 거네? 당신은 인간을 키웠니? 아니면 악마를 키웠니? 착한 수연이 모욕하지 마. 인간 같지 않은 인간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던 마음이 깊은 애야. 먹고 살기 힘든데 취직이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나마 양육비 10년 동안 준 공을 생각해서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대. 근데 참 사람 인성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 설마하니 반찬을 훔치고 돈까지 횡령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 그 가게 CCTV 없다고 했잖아. 직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CCTV는 처음부터 안 달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었지. 다들 좋은 분들이시고 굳이 CCTV 달 이유가 없었지. 근데 상간녀가 들어오고부터 돈이 자꾸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몰래 카메라를 달았지. 그랬더니 눈치도 안 보고 대담하게 돈 챙기고 반찬 훔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찍힌 거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인데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연락을 주시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확 잡히네. 설마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건 아니지? 당연히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애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해서 니들 간통죄로 깜방에 쳐넣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비굴하게 합의한 거. 살면서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이제라도 내 가슴 속에 맺힌 안을 풀게 되어 다행이지 뭐야. 아니 여보, 가족끼리 뭔 깜방 같은 소리야. 얼마면 되겠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해 줄 테니 말해봐. 얼마면 그 사람을 놔주겠는지. 참 찐사랑이네. 감동했잖아. 근데 이걸 어쩌나. 난 이제 니들의 합의금 따위에 벌벌 떨던 15년 전에 내가 아닌걸. 손이 갈라터지도록 식당일 다니면서 일하고 배운 덕에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된 한정식 가게도 생겼고 코딱지만한 니들 합의금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걸. 뭐라고? 난 그동안 양육비 주느라 등골이 빠지게 고생했는데 니들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각자 가게 내고 사장 노릇한다고? 이게 말이나 돼? 세상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만하면 복수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내가 졌단 거 인정할 테니 우리 집사람은 놓아줘.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건 수연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나도 같은 생각이거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야? 상처받을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우리 아들 수연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니야? 그 동생이 전과자 아들이 돼도 괜찮아? 상간녀 아들이 어떻게 되던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원한이 있음 나한테 분풀이해. 아무 죄 없는 집사람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잖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절도죄에다 횡령죄 아닌가? 절대 가벼운 죄는 아닌 거로 아는데 더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불만 있으면 변호사 찾아서 얘기해. 그 후 제 딸은 전 남편 상간녀를 절도죄와 횡령죄로 고소했고 합의해달라는 전 남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다 무시했답니다. 결국 상간녀는 구속되어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제 가슴속에 쌓여있던 한도 드디어 조금은 풀리게 되었답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 발등을 지가 찢고 지 팔자를 지가 꼬는 짓을 한 멍청한 도둑년의 말로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는 건 인생의 진리인가 봅니다. 나의 엄마. 정말 오랜만이다. 15년 만인가? 그동안 잘 지냈어? 엄마라니? 설마 그래, 나 수연이야. 네가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단 거야? 혹시 네 아빠가 너한테 내 연락처 알려준 거니? 20년 전 니들 버리고 간 엄마한테 따지고 괴롭히라고 했니?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요즘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길래 내가 몰래 아빠 핸드폰을 봤어. 그래서 엄마가 연락 왔단 걸 알았어. 아빠랑 우리 자매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엄마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지 않아? 그럼 어떡해? 귀한 내 아들이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네 아빠는 남이라 그렇다 쳐도 너한테는 피를 나는 동생 아니니? 넌 네 동생 도와줄 거지? 너도 이젠 사회생활하고 있을 나이니까 돈도 벌 거 아니야. 네 동생 죽게 외면하진 않을 거지? 나한테 동생이 어딨어? 멋대로 이혼하고 재혼해서 낳은 애를 내 동생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인들 나더러 어쩌라고. 겨우 11살이었던 나와 10살이었던 수진이를 버리고 뒤도 안 보고 남자랑 팔짱 끼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상간남과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위해 돈을 달라고? 장난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떠난 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아빠는 걷지도 못하는 언니를 데리고 치료를 다니느라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용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고 때론 엄마가 되고 때론 아빠가 되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셨어. 나라고 니들 키우면서 쉬웠는 줄 아니? 연년생인 니들 낳고 키우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 유난히 징징거리는 니들 키우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설상가상으로 수진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못 쓰게 된 후부터는 더욱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 겨우 10살까지 키워서 숨 좀 돌리려고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아니 어쩜 신생아일 때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었어.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가 해줘야 했고 휠체어 태워서 치료 갈 때면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 수진이가 창피했다고? 엄마한테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잊었어? 엄마가 모르는 남자랑 손잡고 다니는 걸 보고 엄마를 부르면서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잖아. 수진이는 엄마 때문에 걷는 자유를 잃었는데 엄마는 수진이를 짐덩이 취급이나 하고 무슨 엄마가 그래? 짐덩이를 짐덩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니? 내 가슴을 내리누르는 커다란 짐덩이를 안고 사는 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나도 살기 위해서 떠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네 아빠랑 수진이는 몰라도 넌 엄마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엄마를 따랐고 엄마 없인 잠도 못 자던 애였어. 너만은 엄마를 끝까지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린 거니? 아빠만 찾는 괘씸한 수진이랑은 다르게 넌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 엄마 없인 잠도 못 자는 나인 줄 잘하는 사람이 날 버리고 떠났어? 엄만 그냥 놀러간 거라고 언젠가는 다시 나한테 올 거라고.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알아? 다른 애들이 엄마 말만 해도 눈물이 솟을 정도로 엄마를 그리워했어. 그리고 슬프게도 그 그리움은 세월이 감에 따라 마비돼 버렸고 엄마란 단어는 나한테 있어서 미움 이상대 포기의 의미로 되어버렸어. 그리고 뭐? 아빠만 찾는 수진이가 괘씸해? 수진이가 왜 아빠만 찾았는지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그딴 말이 입에서 나와? 너 같은 건 낳는 게 아니었다고. 병신 같은 몸으로 평생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짐덩이라고. 겨우 10살 된 애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겨준 엄마라는 사람을 수진이가 어떻게 좋아해? 지나간 그딴 일들 구구절절 들어줄 만큼 엄마가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만해. 엄마 아들이 아프다고 하잖아. 돈을 구하지 않으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했잖아. 그딴 엄마는 나중에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 일단 돈을 구해달라고 하잖니? 나랑 수진이는 헌옷버리듯 버리고 간 사람의 아들한테는 지극정성이라? 참 아이러니하다. 모성애도 자식을 가려가면서 생기는 거야? 너 사랑해봤니? 뭐? 남자를 만나봤냐고? 남자를 만나봤으면 너도 알 거 아니야, 사랑이란 게 뭔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다 포기할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사람과 이 자식은 살이 떨리도록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는 거야. 그럼 나랑 수진이는 사랑하지도 않는 아빠와 이 자식이라 소중하지 않았단 말이야? 난 네 아빠 사랑한 적 없어. 그냥 집에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고 말수도 적고 벌이도 적은 네 아빠랑 살면서 행복이란 걸 몰랐어. 그런 상황 속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니들 둘을 낳고 키우면서 모든 게 피곤하기만 했어.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됐어. 사랑이 결실이란 게 이런 거구나, 모성애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 말이야. 들어주기도 힘들 만큼 구차하고 천박하고 한심하다. 이딴 사람을 엄마라고 매일 밤 울면서 기다린 어린 시절이 내가 불쌍해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쪽 같은 사람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다신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 네 삶에 끼어든 적 없어. 네 아빠랑 다 하지 못한 돈 계산을 하려고 연락한 것일 뿐이야. 다 하지 못한 돈 계산이라니? 20년 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어. 그땐 빨리 이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떠나고 싶어서 재산 분할 같은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한테도 절반의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 이건 네 아빠랑 나 우리 부부 사이 일이니까 넌 그만 빠져. 수진이 교통사고 나서 받은 보험금 이리저리 혼자서 다 탕진한 주제에 염치도 좋지 이제 와서 재산 분할 같은 소리를 입에다 올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재산 분할은 정당한 내 권리야.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란 것도 몰랐나 봐. 뭐? 그런 게 어딨어? 2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내가 받을 건 받아야 정상이지? 그쪽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 걷지도 못하는 수진이 치료 다니고 뒷바라지 하느라 남은 돈도 없겠지? 그럼 집이라도 넘겨. 낡긴 했어도 그래도 팔면 얼마만큼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집 한 돈 절반은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집 나한테 주라고 네 아빠를 설득해주라. 내가 대체 왜 그래야 해? 넌 엄마 좋아했잖아. 엄마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줬잖니? 그러니까 난 이제 20년 전이고 엄마만 알던 철부지 애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염치란 걸 모르는 그쪽 같은 아줌마한테 휘둘릴 만큼 나약한 애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회생활하고 확고한 나만의 원칙을 갖고 사는 성인이야 나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 그딴 거 이젠 없는데? 뭐야? 사는 게 힘들다고 집까지 다 팔아버렸니? 네 아빠가 그렇게 무능하니까 내가 딴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단 거야? 아빠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매가 유능해서 집을 팔았는데? 낡고 오래된 집 팔고 지금은 유명인들도 많이 사는 5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뭐? 50평대 아파트? 그리고 뭐? 니들이 유능해? 내 입으로 유능하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돈, 집 그딴 건 그냥 본인이 노력만 하면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뭐라고? 저절로 돈이랑 집이 굴러든다고? 니들 혹시 엄마가 없다고 몸이나 팔고 사는 처지로 윤락했니?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상스럽기는. 나 라이브 방송일 하고 있어. 그게 뭔데? 사람들 앞에서 4시간씩 라이브로 수다 떨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화장품도 파는 게 내 직업이야. 그렇다고 쉽게 돈 번다는 경박한 생각은 하지 마. 4시간 동안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많은 화장품 회사로부터 판매료 의뢰받고 다시 그걸 팬들한테로 파는 거니까.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벌 수 있니?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해? 아줌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돼. 엄마한테 아줌마가 뭐니? 엄마가 널 낳아줬으니까 네가 오늘날에 그런 큰 성공도 거둔 거 아니야. 널 낳고 키운 건 난데 네 아빠만 너한테 효도받고 5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아,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그 집은 나 혼자 산 게 아니라 수진이랑 공동으로 산 거야. 다리도 못 쓰는 수진이가 무슨 수로 집을 싸? 장애인 혜택 받고 어디서 인형 눈알 붙이는 부업이라도 하는 거니? 수진이 이젠 걸을 수 있어. 아빠의 지극정성과 수진이 본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재활치료에 성공했고 살짝 불편하기는 하지만 혼자 힘으로 걷고 자립할 수 있어. 그리고 다리를 못 쓰던 힘들었던 그 시절 유일하게 위로가 돼주었던 그림을 손에서 놓지 않은 결과
지금은 꽤 유명한 만화가가 됐어. 엄마가 그렇게 무시하고 짐덩이 취급하던 수진이 지금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앞날이 창창한 만화가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난 이렇게 힘든데 니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말이나 되니? 자매가 쌍으로 돈이 차고 넘친다면 니들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도 베풀어야 정상 아니니? 하나밖에 없는 니들 남동생 치료비쯤은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베풀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니? 한부모 가정이나 보육원 양로원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생판 남들은 도와주고 엄마와 남동생은 못 도와주겠다고?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니? 인간이 아닌 인간한테서 인간이 아니란 말을 듣고 싶진 않네. 뭐?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차단할게. 아빠한테도 구질구질하게 자꾸 연락하지 마. 아빠 얼마 전에 좋은 사람이랑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꺼져 있어. 뭐? 네 아빠 바람피니?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바람이 웬 말이야? 20년 동안 우리 키우느라 젊음을 몽땅 바친 아빠한테 우리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던 그쪽이랑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관심 끄고 운명적인 그 남자랑 그 애랑 같이 조용히 살아. 그 후 전 엄마라는 여자를 차단했고 아빠는 핸드폰 번호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차단을 해도 다시 연락 올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엄마라는 여자한테 치를 떠는 것이겠지요. 20년 만에 연락이 된 딸한테 잘 지냈냐는 말 한마디 없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엄마라는 여자. 이제 더 이상 만날 일도 연락할 일도 없겠지요. 엄마와 딸이란 인연으로 만났지만 결국은 악연으로 끝나버려서 속상하고 유감이지만 힘들었던 과거와 상처는 다 잊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텼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베풀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보, 방금 어머니께서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 지금 빨리 집에 와봐.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엄마가 아들 집에도 못 와.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우리랑 같이 산다고 하시잖아. 당신은 알고 있었어? 응, 엄마한테 들었어. 근데 그게 왜?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같이 살겠다는데 뭔 문제라도 있어? 당연히 문제 있지. 여긴 나랑 자기 둘이 사는 집이야. 근데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짐 싸들고 이렇게 들이닥치시면 어쩌라는 거야?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너한테도 나쁠 것 하나 없잖아. 엄마가 살림 요리도 너보다 한 수이고 나중에 아기 낳으면 아기도 봐줄 수 있고. 그런 거 도와달라 한 적 없어. 우리 아직은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고 난 어머니랑 같이 동거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당신은 같은 여자로서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버지 먼저 보내시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매일매일 힘들게 버티시는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아? 물론 어머니 상황 진심으로 동정하지만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 솔직히 나 어머니랑 성향도 다르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매일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야. 이 기회에 친해지고 가족이 되는 거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그거야 물론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날 낳은 사람이 엄마고 엄마랑 나는 일심동체 같은 존재야. 날 사랑한다면 우리 엄마도 사랑해야 정상이지. 일심동체? 말이 그렇단 거지 뭘 꼬치꼬치 따져. 암튼 엄마 집도 이미 다 팔았고 다시 돌아갈 데도 없어. 집을 팔았다고? 나 모르게 둘이서 이미 다 상의하고 끝낸 일이란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단 거야. 난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들이야. 나한텐 엄마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당신한텐 시어머니를 모실 책임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난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이 상황이 마냥 혼란스럽기만 하단 말이야. 당신 마음 다 이해해. 하지만 우울증 와서 약으로 버티고 있는 엄마를 그대로 방치할 순 없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까지 잃고 고아되고 싶지 않아 나. 그럼 나는 내 기분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받아주면 안 되겠어?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시면 그때 돼서 다시 분가해도 되잖아. 그게 정말이야? 약속할게. 나라고 신혼의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좋겠어? 어쩔 수 없는 내 마음도 좀 알아주라, 여보. 일단 알겠어. 근데 나한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당신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 둘게. 사랑해, 여보.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아침 밥도 안 차리고 쌩하니 나가버리면 나랑 엄마는 어떡하란 거야? 뭘 어떻게? 그쪽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알아서 둘이 알콩달콩 챙겨 먹으면 될 일이잖아. 지금 감히 나랑 엄마를 싸잡아서 비꼬는 거야?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나 퇴근하기 전에 둘이서 갈비랑 족발 뜯어먹고 해물찜이요 삼계탕이요 몰래 해먹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야 아들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이지. 심술나면 당신도 장모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깟 음식 좀 해먹었다고 그렇게 삐쳐서 나간 거야? 밴댕이 소갈딱지도 아니고 뭔 속이 그렇게 좁냐?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몰라. 대체 왜 그러는데? 아침에 당신 깨우려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 당신 옆에 누워서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아들 옆에 자는 건데 뭐가 말이 안 돼? 그 침대 내가 혼수로 산 침대잖아.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아들 부부 침대에서 아들이랑 같이 잘 수가 있어? 당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니까. 어차피 빈 침대에서 엄마가 자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란 거야? 내가 소파에서 자고 싶어서 자? 어머니가 우리 침대 밑 바닥에서 주무시면서 코를 너무 고시니까 내가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온 거잖아. 엄마가 코를 골면 얼마나 곤다고 그래? 난 잘만 자구만. 애초에 아들 부부랑 한 방에서 잔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민망하지도 않으시대. 장가간 아들한테 뭔 집착이 그리도 많으셔? 너무 더우니까 우리 방에서 자는 거지 엄마가 뭐 별다른 맘 먹고 그러시겠어? 어머니 방에도 에어컨 달아드렸잖아. 전기세 아깝다고 우리 생각해서 돈 아껴주시는 거잖아. 엄마가 딸이 없어서 당신을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데 그 마음 정말 모르겠어?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떤 건데. 내 브라 가위로 마구난도질하고 다 쓴 생리대 버린 쓰레기 봉투 마구 헤집어서 동네 망신시키는 거? 나한테만 상한 음식 주고 내 화장품이랑 내 앞으로 온 편지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셋이 있을 땐 세상 온화한 어머니의 얼굴하고 있다가 나랑 둘만 있으면 웃음 싹 거두고 매서운 눈초리로 내 일거수일투족을 째려보는 거? 그만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랑 살기 싫어서 모함한다는 거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그딴 소리 들어주는 것도 오늘만이야. 다신 우리 엄마 험담하지 마. 그땐 바로 이혼이니까. 뭐? 어이가 없다? 지금 당장 돌아와. 그리고 그 사진들 다 지워. 이건 남편으로서의 내 명령이야. 누가 누굴 명령해. 너야말로 지금 당장 역겨운 그 노인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 이건 집주인으로서의 내 명령이야. 그리고 고분고분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안 그럼 내가 찍은 이 사진들 친척들이랑 지인들한테 다 전송할 거야. 제발 그 사진들 다 지워. 내가 부탁할게. 왜? 창피한 건 아나 봐? 35살이나 처먹고 엄마랑 같이 욕조에 나란히 앉아서 목욕하는 게 정상은 아니란 걸 잘 아나 봐?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랑 같이 목욕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거야. 잘못된 거 없으면 공개해도 되겠네? 정다운 모자의 모습에 모두들 감동받으시라고 친절하게 전송해 드려야겠네? 거기다 옵션으로 한 침대선 나란히 같이 자는 사진도 추가하고 갖은 수단으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사연까지 세트로 여기저기 날려주면 참 재밌겠네. 알겠어, 이혼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내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도 좀 받아야겠는데.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알겠어. 당신 회사에 내 친구 있는 거 알지? 회사 익명 게시판에다 사진이랑 사연 다 뿌려? 정말 독하다 너란 여자.
해달란 대로 다 해주면 되지. 이혼해주고 위자료도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진 제발 좀 지우라고. 진즉에 그렇게 나오시지. 너가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해주고 위자료도 줬는데 사람을 꼭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어? 무슨 소리야? 회사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 나이 먹고 엄마랑 같이 자고 같이 씻는 심각한 마마보이라고 소문이 쫙 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태평스럽게 얘기할 일이야? 회사에서 내 입장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알기나 해. 근데 왜 나한테 이래? 너가 소문낸 거잖아.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회사에 내 친구 있다고 했지? 그 친구가 우리 이혼한 거 알고 자꾸 이혼 사유 묻길래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하필이면 걔가 입이 가벼워서 결국 그런 사단이 났나 봐. 남 얘기하듯 한가하게 말하지 마. 남 맞잖아. 우리 이미 이혼한 남남 아닌가? 어쩜 난 더 이상 이 회사 못 다닐 수도 있어. 근데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니? 응,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또다시 나 귀찮게 하면 지인들 친척들한테까지 다 소문 퍼뜨려줄 거니까 명심해.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시원하고 화끈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